내가 동경해마지 않던 친구, 지영이. 작은 얼굴에 하얀 피부를 가진 데다가 키도 크고 마른 늘씬한 몸매에 손가락도 가늘고 길게 뻗어 마치 패션 잡지에서 볼 법한 모델 같았다. 당연하게도 우리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동네에서도 지영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지영이는 발레를 했다. 발레를 너무 사랑해서 철저히 식습관을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어울리지는 않았다. 그만큼 실력도 좋다고 했다. 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어딜 가나 뛰어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애들은 지영이의 외모와 몸매와 인기 모두를 부러워했고 오전만 학교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하러 가는 것도 너무나 부러워했다. 지겨운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냐고. 남아있는 애들끼리 푸념을 늘어놓는 게 일상이었다. 자기도 발레하겠다고 호기롭게 떠들던 어떤 애는 지영이가 알려준 동작을 섣불리 따라해보다가 발을 삐끗하더니 금세 포기해버리기도 했었다. 어느 날 지영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해맑은 표정이었다. 학원을 옮겼는데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곳인데 오디션을 통과했다면서 좋아했다. 우리는 지영이를 축하해줬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크게 감흥을 느끼진 못했다. 지영이는 이미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었다. 억지로 학교에 묶여 있을 뿐이고 졸업하게 되면 어디론가 자유롭게 날아갈 게 보였다. 그에 반해 우리는 남들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만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우아하고 예쁜 우리의 지영이. 축하한다는 말 그냥 그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학원을 옮긴 지영이는 유명 학원의 지도가 힘든지 아니면 단순히 적응하느라 그런 건지 항상 얼굴에 머금고 있던 미소가 점차 건조하게 변해갔다. 무슨 일일까? 결국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처음에 지영이는 건조하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엔 그 미소조차 짓기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빠질 살이 어디 있다고 지영이는 더 마르기 시작했다. 꼭 누군가 쥐어짜는 듯 마르고 늘씬했던 몸매가 초췌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영이에게 물었지만 지영이는 엎드린 채로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대답조차 힘들어 보여 더 이상 어떤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지영이는 오전 내내 엎드려 있었다. 그 이후로도 지영이는 오전 내내 엎드려 있는 날이 많았다. 엎드리지 않으면 초점 없이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다. 선생님들은 성적도 나름 괜찮았던 지영이를 이해해줬다. 하지만 그 인내심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지영이를 지적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다. 지영이는 나갈 생각도 없이 엎드려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날 지영이는 연습을 가지 않았다. 그렇게 연습을 가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연습 안 가냐고 물으면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짜증스러운 대답만 돌아왔다. 늘보 선생님의 야자 담당 날은 우리에게 휴가나 다름없었다. 늘보는 별명처럼 느릿느릿 다니거나 아예 교무실 자기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반의 모든 애들은 삼삼오오 모여 온갖 수다를 떨었다. 한참 수다를 떠는데 지영이가 낮게 말했다. 가위 자주 눌리는 사람 있냐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지영이는 어느새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학생이 되어 야자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구도 지영이에게 그만뒀냐고 물어보진 않았다. 당연히 힘들어서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영이의 말에 나를 비롯한 몇몇 애들이 눌려봤다고 했고 어떤 애는 시도 때도 없이 눌린다며 분위기를 장난스레 풀었다. 그럼 매일 똑같은 가위에 눌리는 건 없어? 지영이는 같은 꿈을 매일 꾼다고 고백했다. 항상 자기는 방 침대에 누워있고 침대 아래쪽에 누가 있어서 보면
발레복의 여자가 턴을 하며 돌고 있더라고. 계속 턴을 하며 도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자세는 흐트러짐 하나 없어서 그 완벽한 모습에 감탄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손끝은 항상 자기를 가리킨다고. 지영이의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지만 다음 완벽한 모습은 너라는 거 아니냐며 다들 웃었다. 지영이는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우리 학원에 나랑 똑같은 꿈을 꾸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학원을 옮기고 나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건데 잠에서 깨고 나면 이미 한동안 연습한 것처럼 기운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어지러워서 밥도 못 먹겠다고. 그 소리에 몇몇 애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다. 소름이 돋는지 팔을 쓰다듬는 애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애도 있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지영이는 급격히 안색이 어두워지며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라며 지영이를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지영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지영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선생님도 그저 지영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연락만 받았다고 했다. 사흘이 지나고 1교시쯤 누군가 교실로 들어왔다. 푸석푸석한 머리에 교복 상의가 헐렁할 정도로 마른 몸. 지영이었다. 지영이는 힘겹게 들어와 앉았다. 그 모습에 놀라서 우리가 다가가자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가위 얘기를 한 날, 지영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다. 발레복의 여자가 턴을 하고 빙글, 또 턴을 하고 빙글. 그런데 턴을 할 때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발레복의 여자는 턴을 하기 전마다 뭐라고 말했는데 세 번째 돌 때쯤이 돼서야 제대로 들었다. 너 또 말하면 죽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몸을 떨었고 지영이는 엎드려 울었다. 지영이가 발레를 하게 된 계기는 지영이네 엄마의 영향이 크다. 엄마의 바람이 지영이에게 투영된 것이다. 물론 말했듯이 지영이도 발레를 사랑하긴 했다. 그럼에도 지영이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방치해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영이네를 찾아갔다. 아파트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지영이네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지영이가 걱정된다며 그동안의 지영이 얘기를 했다. 하지만 지영이네 엄마는 그 유명한 학원을 포기하지 못했고 발레를 포기하게 두지 않았다. 단순히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했다. 결국 며칠 뒤 지영이가 길에서 쓰러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학원을 옮기기 위해 학원 원장을 만나셨다. 원장은 유명한 학원이라 그런지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다. 옮기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이유로 옮겼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다시는 지영이가 발레 쪽에 발을 못 디디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안 좋게 나왔다고 했다. 지영이는 그렇게 학원을 옮겼고 다행히도 생기를 되찾아갔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다. 지금 지영이는 발레를 그만두고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끔 지영이는 말한다. 그때는 왜 발레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그 학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였을지 아주 가끔은 궁금하다고 말한다.